저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나왔고 하나는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국 단위의 디지털 자산은행 설립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청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대형은행 바클레이즈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뉴스죠. 이 두 뉴스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죠. 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 소식은 신빙성이 있는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운용 자산이 약 2.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전국 단위의 디지털 자산 은행 설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은행 서비스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자산 관리 서비스,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ETF 승인이 됐죠. ETF 승인 다음 단계는 바로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영국 은행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즈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행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은행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이 아니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행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제와 예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되면 결국은 최정점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디지털 자산에 들어와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다 보면은 결국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ETF 승인된다고 은행들이 따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인데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흐름은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면은 몇 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후드티를 입고 참석했지만은 지금은 은행의 간부들이 정장 차림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그리고 은행 안으로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은행들이 이걸 취급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큰 자금들은 거래소보다는 은행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은 은행 수준, 그것도 세계적인 은행 수준의 보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필요가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행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을 고수하려고 해도 시장에 소비자들이 필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을 염두에 두고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화폐로 비트코인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실패입니까? 비트코인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다 보면은 은행도 그걸 외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무시하고 남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들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전파를 보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늘어가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기독교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비트코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자산이니까 사람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채택하니까 기관들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기관들이 채택하니까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고, ETF가 승인이 되고 나니까 은행들도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의 실패라기보다도 비트코인의 성공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원래의 본질은 약간 훼손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은 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외면하고 채택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자본주의를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주의를 그대로 고수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국가들의 운명과 같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만 있었다면 막았겠죠.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막을 수만 있었다면 막았겠죠. 자,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처음에 채굴도 하고 60% 이상의 해시레이트를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국가의 금융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을 금지시키면 비트코인이 망하든지 비트코인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이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캐나다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산, 좋은 제도, 좋은 문명은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걸 막고 부인하고 하다가는 결국 맨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맨 나중에 들어오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얼마나 일본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좋은 문물은 너무 일찍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받아들일 때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세계가 움직이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기 위해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신청도 하고 또 비트코인 전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 시행될 일은 아니고 단기간에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문명이나 이런 기술들은 채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간 문제가 예전에는 시간 문제라고 하면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바뀌겠지만은 지금은 세상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AI 같은 그 발전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발전되는 속도도 빨랐지만은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일주일, 한 달에도 몇 번씩 운영 체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자고 나면은 그 기술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정말 1년 만에 이 로봇
산업 그리고 우주 산업 같은 게 바뀌는 거는 1년만 지나면 옛날에 10년, 30년 걸릴 기술이 요즘은 1년 만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만큼 빨리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금융의 방향 전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시스템의 방향 전환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음지에서 마약, 매춘, 자금 세탁 이렇게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기 시작했고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혁신적인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점점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눈을 돌리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변 자산에서 중심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ETF 다음은 바로 은행이라고 했죠. 은행 다음은 어디입니까? 국가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받아들이면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국가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국가 지도자들을 따라서 국가를 통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나라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다시 후진국이 되는 거죠.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따라오다가는 그냥 계속 후진국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시간은 비트코인 편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비트코인 편입니다. 뉴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ETF 다음은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막지 못했고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은행 다음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